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에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이죠. 그죠? 8월부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이게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은행이 그 1년 연중에 새로운 문제가 잘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실전 문제 풀이 과정으로 계속 풀었던 문제에서 중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적어도 한 석 달치 정도는 반드시 보시고 가시면 전반기에 보신 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생명보험의 역사, 역사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맞는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자본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자, 보험회사가 우리 그 민족자본으로 보험회사가 설립되기는 했죠. 조선생명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1931년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가 아니죠. 뭘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의 부산에 처음으로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960년대 처음으로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단체 보험이 크게 성장을 하였고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서 개인 보험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순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을 기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자,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 원래 기재를 못하게 돼 있죠.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을 할 수 있는 즉 유배당 그 다음에 연금보험인 경우에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이고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배당에 대한 예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얘는 무효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2번,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자, 단체보험은 예외가 있었죠.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죠. 받지 않은 경우에 무효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3번, 판례상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지급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외에도 국외의 병원에서 발급한 것도 가능하죠. 요거 시험 문제에 틀린 지문으로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외 의료기관도 인정이 됩니다. 2번,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약관에서는 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가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문이 올해 자주 출제가 되는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익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지문은 이제 뭐가 틀렸을까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는 거 맞죠? 근데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살펴보죠. 다음 중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네요. 해당하는 거. 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 자,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보험 회사의 의무죠. 보험 회사의 의무고요. 자, 2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통지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그다음에 수익자 모두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는요.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는 자, 요게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계약자 당연히 통지 의무 있죠. 피보험자의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얘는 보험 수익자죠. 수익자의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통 이제 이 피보험자 그다음에 수익자가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보기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죠. 근데 현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보험협회죠.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차 모집 설계사와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하는 기관 어딘지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틀린 것 찾아라. 그러면 얘는 거의 하나입니다. 뭐냐? 보험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요거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죠.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2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고도 소를 제기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3번,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번, 3번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기만 해도 당연히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신체적 언더라이팅으로 고려 대상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자가 청약한 상품의 보장 내용이 청약자의 키워드 나왔네요. 생활 환경, 소득 수준. 소득 수준 그러면 일단 돈 이야기 하겠네요. 그죠? 돈이죠.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보험금이 신체를 담보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보험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금이 신체를 담보로 한 투기의 대상. 이게 바로, 소득 수준이 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왜? 사행성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소득 수준이니까 바로 돈과 관련된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9번 문제는 윤리네요. 보험설계사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직접 대면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효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고객들은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보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 보험설계사의 윤리 되게 중요하죠. 3번. 이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생명보험은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 여기에 이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을 담당하는 건 맞는데 이게 3층 보장의 한 축이냐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죠. 3층 보장은 뭡니까? 예, 국가가 보장하는 예, 사회보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보장하는 기업보장, 그 다음에 개인보장. 이게 바로 3층 보장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분명히 3층 보장인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중에 이 개인보장이라고 하는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3층 보장이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은 아니죠. 예, 얘가 뭐 올해 저도 뭐 이 문제를 한 2번 봤는데 뭐 요거 가지고 조금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꼬아서 냈네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편에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네요. 다음 중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섹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1번 접수된 제보건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번 지문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정으로 보험회사가 아니라 뭐 보험협회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틀린 겁니다. 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설치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틀린 정답은 3번이네요.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화, 팩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도 올해 처음 보네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하는데 그 예탁기관이 서로 다르죠. 개인보험대리점은 어디에 예탁합니까? 보험회사에 예탁을 하죠. 그러면 보험중개사는요. 보험중개사는 앞서서도 제가 중개사, 보험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원에 예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예탁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모집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제도이다. 보험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 즉 한 회사에다만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사전속주의인데 교차모집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이종,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이 이종의 보험 상품을 추가로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일사전속주의 예외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생명보험 설계사는 한 개의 법인보험대리점. 교차모집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함정이 바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생명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게 바로 페어죠. 그죠? 그래서 대리점 딱 나오면 얘는 교차모집 제도에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생명보험, 손해보험만 말씀드렸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는 제3보험업을 겸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제3보험업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잘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은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되죠.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그래서 겸업을 해서 그렇지 재산보험업도 하나의 독립된 보험업이기 때문에 한 개의 재산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죠. 1번.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요거 앞서서 나왔네. 그죠? 계약자 배당이 있으니까 유배당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네요. 3개년도가 아니라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 안내 자료란 보험 모집 활동을 위해 제작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얘가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정의에 가깝겠네요. 2번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재 금지 사항이 있었죠. 필수 기재 사항과 금지 사항을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자,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얘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에 대한 세제,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암기하신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관은 보험협회지 감독원이 아니죠. 감독원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은 보험협회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직전 1년간 불완전 판매가 없어야 된다. 1년간 불완전 판매는 1년간이고요. 3% 미만 이거 아닙니다. 없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계약자가 의식 불명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된 상태일 때 굉장히 유용하죠. 예, 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의사 능력이 아주 결여가 돼 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1번, 2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대리 청구인 자격에는 제한이 있죠. 그죠? 예, 본인이 못하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몇 촌 이내입니까? 예, 요거 3촌 이내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4촌 이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의 함정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16번. 다음에서 보험회사 경영공시 중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하는 거죠. 3년간 공시를 합니다. 일단 먼저 즉시 공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주요, 중대한, 거액, 요런 게 바로 즉시 공시를 해야 된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보상체계 모범 규준, 연차보고서는 수시 공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17번 보겠습니다. 보험민원. 보험민원도 거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와 보험설계사 세제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보험민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보험산업은 성숙산업이므로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보다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확대가 더 중요하다. 자, 이 지문 작년부터 계속 나옵니다. 요거 틀린 거죠. 예, 신규 고객의 유치보다는 기존 보유 고객의 충성도 제고,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숙산업이니까 어느 정도 산업이 잘 메이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충성 고객층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우리나라의
금융민원처리체계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감독원에 직접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3번 보험민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표출을 넘어 자칫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민원 처리 잘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18번 세무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는 잘 이렇게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네요. 자, 연금저축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이죠. 퇴직연금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합쳐서 최대 900만 원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200만 원은 600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2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700만 원을 합쳐도 얘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한도 900만 원 이내에 됩니다. 그래서 가는 900만 원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은 600만 원 한도를 넘어섰죠. 이럴 때는 600만 원밖에는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2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세액공제 한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까지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 자,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할 때 저율 분리과세 여기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55세 이후 수령해야 되겠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경과 후 수령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한도 지문이 최근에 좀 나오네요. 11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세제 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신규니까 개시죠. 신규로 재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고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7,500만 원이죠.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